이미 주유를 낳았거든. 공명은 왜 또 낳으셨단 말인가? 송건은 끝내 유비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분을 삭히지 못했다. 나는 유비를 올가매려다 누이까지 빼앗겼소. 오로지 동호의 앞날을 위한 것이었는데 유비는 비웃듯이 장강을 건너 사라졌소.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가겠소. 주공 아니 됩니다. 주공과 유비 사이가 벌어진 걸 알면 조조는 유비와 하친을 맺으할 것이고 유비 또한 동호가 두려워 조조에게 붙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호인들 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유비를 형주목으로 세우게 하소서. 그러면 조조는 우리와 유비 사이가 굳게 맺어진 줄 알고 군사낼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유비가 형주의 주인이 되었으니 폐하께 아뢰어 형주목으로 세워주십시오. 형주가 유비의 땅이 되었다고? 고단한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갔구나. 송건이 유비를 형주목으로 천거한 것은 유비를 달래려는 속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승상께서 동호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이지요. 지금 동호가 의지하는 것은 주유입니다. 주유를 남군 태수로 정보를 강하 태수로 세우십시오. 남군과 강하는 형주의 턱밑이라 주유는 절로 유비와 싸워 원수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호에서 사신으로 온 자에게도 벼슬을 주어 잡아두십시오. 그래야 이곳의 내막이 저들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소 공이 전국을 찔렀소이다. 이름뿐인 천자가 두말 없이 조조의 청을 허락하니 조칙을 받아든 사자가 동호로 달려갔다. 유황수께서 형주 벼슬을 내리고 주도독은 남군 태수로 정보장군은 강하태수로 삼는다는 천자의 명이요. 난데없는 벼슬자리이니 찝찝하군요. 폐하의 명이니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사신으로 오셨던 하은공도 높은 벼슬을 받으셨습니다. 유비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남군으로 자리를 옮긴 주유는 지난날 받은 치욕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유비와 공명 내 기어코 니놈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것이다. 저들은 형주 땅을 돌려주겠다고 제 손으로 서약했다. 노숙을 다시 보내 형주를 돌려받을 것이다. 노숙공이 100기로 청합니다. 노숙이 다시 온 까닭이 무엇이겠소? 그야 형주를 돌려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어찌 대답해야 하겠소? 노숙이 형주 얘기를 꺼내면 크게 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빼어난 연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한껏 슬픔에 찰 무렵 제가 나서서 뒷일을 풀어보겠습니다. 또 침을 찍어 발라야겠군. 제가 다시 찾아온 까닭은 형주 때문입니다. 양가가 혼이로 맺어졌으니 서로의 낯을 봐서라도 빨리 돌려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꺼이 우리 주공께서 오시는 까닭을 모르시겠소? 대체 무슨 뻔한 것을 어찌 그리 모르시오? 약속대로 형주를 돌려주려면 우리 주공은 서천을 빼앗아야 합니다. 헌데 서천의 주인인 유장은 우리 주공의 9벌 되는 사람입니다. 영문도 없이 핏줄을 친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어찌 비치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핏줄끼리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골육끼리 피를 흘리는 일을 함부로 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내 처가인 동호와 의를 저버릴 수도 없으니 어찌하오? 처지가 이러한데 형주를 비우라 재촉하시니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요. 듣고 보니 괴로운 입장이시군요. 손 장군께 우리 주공의 심정을 잘 헤아려 달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래서 또 공명의 꾀에 넘어가 헛걸음을 했단 말씀이요.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다녀오시오. 내게 놈들의 덜미를 잡을 묘책이 있소. 노숙은 주의 비책을 들고 다시 형주로 향했다. 이번만은 공명도 꼼짝없이 당하겠군. 노숙공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우리 주공께서는 유항숙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도독에게 유항숙을 대신해 서천을 점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처남이 매제에게 선물하는 형식으로 서천을 유황숙께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유황숙께서는 앉아서 서천을 얻게 되고 형주는 약속대로 동호에 넘겨줄 수 있어 신의를 지키게 됩니다. 다만 주도독의 군마가 이곳을 지나갈 때 약간의 곡식과 돈을 대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로 바다와 같은 배려입니다. 동호의 군사가 이르는 대로 마중을 나가 환영장치를 벌이겠습니다. 맞아, 우리 우방인걸. 그럼 곧장 돌아가 저희 주공께 아뢰겠습니다. 노숙공 멀리 안 나가오.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 서천을 칠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알아챌 주유의 잔꾀입니다. 서천 정벌을 명목으로 형주를 기습하겠다는 쑥셈이지요. 주유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요. 유비와 공명 둘 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구렁이와 여우가 내 덫에 걸려들었다. 어서 주공께 알려 정보 장군이 군사를 이끌게 해주시오. 예, 가자 형주로. 감령 장군은 성봉에 서고 서성과 정보 장군은 중군을 이끄시오. 주유, 이제 그대와의 피곤한 머리싸움도 끝이다. 그대 같은 전략가가 이처럼 얕은 계책을 쓴다는 것은 거듭된 패전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이다. 야심만만한 사내여 죽음을 향해 달려오는구나. 조자룡, 옙. 알겠는가? 그대로만 하면 된다. 공명은 관우와 장비, 양 황충위원에게도 특명을 내렸다. 주유는 싸움배를 모으라 장강을 거슬러 형주로 갔다. 내가 간다. 공명. 이상한데 마중 나온 배가 한 척도 없자는가. 이럴 리가 없는데. 감령, 서성, 정봉 장군은 삼천 군사를 이끌고 나를 따르시오. 주유는 산을 굽이굽이 돌아 형주성으로 다가갔다. 예감이 좋지 않아. 형주성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잖아. 비어있나? 너희들은 누구냐? 성문을 열어라. 우리는 동호의 군사들이다. 주도독께서 오셨으니 어서 문을 열라. 주도독은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우린 유황숙을 대신해 서천을 치러 가는 길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오. 어찌 모를 리가 있겠소. 주도독이 성 안에 들어와 형주를 참기려 한다는 것까지 훤히 알고 있소. 뭐시? 내가 또 공명의 꼼수에 빠졌구나. 어서 말머리를 돌려라. 사방에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공명에게 또다시 당하다니. 도독, 어서 가마를 대영하라. 혼절한 주유는 전선 위에서 공명의 편지를 받는다. 주유, 그대의 제주로는 서천을 점령하지 못하네. 그곳 사람들은 굳세고 요새는 발덩이와 같아. 이 공명도 망설이는 일을 자네가 어찌 해내겠나. 용기는 가상하나 분수를 지켜 돌아가시게. 공명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 아, 하늘은 이미 주유를 낳고 어찌하여 또 공명을 낳았단 말인가. 주유는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주유의 나이는 36이었다. 적벽 싸움에서는 씩씩하고 매운 기상, 젊었을 때는 빼어났다는 소리도 많았다. 검은 고소리와 노래의 높은 뜻 알아듣고 술잔 들어 좋은 벗 사귈 줄도 알았다. 일찍이 의기 높아 10만 대군을 몰고 다녔건만 파구에서 그 목숨을 다하니 가슴 아프구나. 비상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날개. 주유 떨어졌구나. 아까운 인물이었다. 이제 동호에서 주유를 대신할 사람은 노숙이 될 것입니다. 노숙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니 당분간은 별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동호로 가서 주유의 빈소에 술 한잔 따라야겠습니다. 문상을 가겠다는 말씀이요. 저들이 군사를 가만두겠소.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저는 두려워 않고 동호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주유가 죽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공명은 장강을 건너 주유의 빈소가 있는 시상으로 갔다. 공명선생 어서 오시오. 뻔뻔스럽게는 주도독을 이렇게 만들고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
그대 불행이 일찍 세상을 떠났구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다스린다지만 나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소. 넋이 있거든 내 수를 받아주시오. 그대의 씩씩한 기상을 떠올리니 더욱 애통하오. 때 아닌 이별에 그대의 죽음과 벗들 모두 슬피 울고 산과 들 하늘마저 흐느끼고 있소. 저놈이 정말 우네. 눈물 나게 하잖아. 공명은 저토록 정이 많은 사람인데 주유가 속이 좁아 명을 재촉했구나. 주유, 그대는 장강의 물새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가? 호랑이 굴에 들어와 무사히 돌아갈 줄 알았나? 동호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느냐? 주유를 열받아 죽게 해놓고 범의 아가리로 들어와 몇 마디 입방하러 주유 너까지 주물럭거렸지? 너는 누구냐? 나? 하늘을 나르며 앉을 곳을 찾는 봉황, 방통, 가갈가갈 진땀을 흘리는 거 보니 자네 이제 사람이 되어가네구려. 아이쿠 역시 나를 휘젓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내가 보기에 손거는 자네를 무겁게 쓰지 않을 걸세. 형주로 가서 유황숙을 모시는 게 어떤가? 그 자는 사람 보는 눈이 달려있나? 편지를 써줄 테니 유황숙을 만나면 내밀게. 주도독이 공을 후임자로 삼으라 했소. 이제 공이 동호를 편케 할 차례를 일러주시오. 제주가 모자라 나라일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방통 선생은 스심이 좋을 듯합니다. 오, 방통의 이야기에는 나도 많이 들었소. 어서 부르시오. 왜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아니요. 선생은 무슨 학문을 하셨소? 뭐 닥치는 대로 아는 게 병입죠. 선생의 공부는 주유와 견주 어떠하오? 하늘을 나는 새와 두더지쯤 되죠. 누가 새고 누가 두더지요? 생각에 맡기겠수. 공 뒤에 일이 있을 때 선생을 다시 모시겠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죠. 이 방통이 봉황이라고. 선생 그만 물러가시오. 주공께서 공을 쓰려 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소. 난 본래 놀고 먹는 체질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천하는 넓은데 어디 간들 이 한 몸 기댈 것 없겠소이까? 어디 마음 두고 있는 곳이라도 계십니까? 지난번에 조조를 봤소.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조는 아니되오. 차라리 형주로가 유황숙과 의지해 보시구려. 그 사람 괜찮소? 하하하. 앞서 한 말을 허공에 달려본 말이다. 설마 방통이 조조의 꾀보 노릇을 하겠수? 제가 유황숙께 공을 추천하는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방통이라는 분이 찾아와 뵙기를 청하옵니다. 방통이라면 봉추 선생. 듣기로 유황숙께서 어질고 밝은 선비를 찾는다기에 왔소이다. 볼품없는 모습이라더니 과연 게다가 스스로 어질고 밝은 선비라 축혀 올리다니. 먼 걸음 하셨수만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동남으로 수백 리 떨어진 곳에 내양이란 고을의 현령 자리가 비어있어. 어떻소? 가보시겠소? 세상을 주무를 사람에게 시골 면장 자리를 주다니. 방통은 내양현으로 가서 날마다 술로 일을 삼았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걸 낸들 어떡혀. 자, 마시고 보자. 나으리 현령으로 오신 지 석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요. 카하하. 흐르는 물과 같은 게 세월이요. 발장물 같은 인생이란 말씀이요. 마시자고. 이를 팽개치고 술만 마신다니 죄를 물어야겠다. 장비가 가봐라. 그 얼빠진 놈을 돼지게 떼주고 오겠소. 돼지게 패주고 오겠소. 야, 구르다 부서진 버석바위 같은 놈아, 선비를 팔아서 놀고 있어. 우리 형님이 놀더러 술타령으로 나를 지새우거라 하더냐. 넌 눕고 돼지 똥간에 떨어진
밤송이 같이 생겨 먹었네. 너 술고래지? 뭐야? 이놈 엄벌하겠다. 하하하, 자넨 그 성질만 죽인다면 한 물건 할게. 한 물건 할겨. 일단 마셔. 백리양 고을의 시비거리가 뭐 그리 분별하기 어렵겠소. 내 당장 해결할 테니 눈 뜨고 지켜보시오. 방통이 문서나 장부를 뒤적이며 힘없이 판결을 내리는데 옳고 그름이 뚜렷하여 터럭만한 어긋남도 없었다. 네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곤장백대, 너희는 이웃 간에 송사를 벌였으니 먼저 마을의 원로들을 찾아뵈어라. 오, 참으로 이치에 맞는 판결이로다. 솔로몬 왕이 내양연에 오셨네. 100일이나 밀린 일을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우다니. 밀린 일을 해치웠으니 뒤풀이 삼아 한 사흘 마셔야겠수. 선생의 크신 재주를 몰라 뵙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형님께 선생을 다시 말씀 올리리다. 자, 받으시오. 노숙이 유황스럽게 보이라며 써준 글이에다. 옳거니 선생님께서는 왜 진작 이 글을 형님께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글을 내놓았다면 나는 오직 남의 손에 의지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다. 나는 유황숙께 처음부터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길 바랬소이다. 큰형님께 선생을 크게 쓰실 테니 서운해 마십시오. 주공께서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방통은 백리고을이나 다스릴 작은 이가 아닙니다. 황숙께서 그릇을 알아보지 못해 그가 다른 일을 찾게 된다면 실로 놓치는 격입니다. 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내 그릇은 사발만도 못하오. 방통을 천거하는 글을 써주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군사께서도 소개 글을 써주셨습니까? 나는 오늘에야 노숙의 글을 읽었소. 군사께서 써주셨다는 글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장비는 어서 내양연으로 달려가 방통 선생을 모셔오너라. 업고 오겠습니다. 지난날 사마이 선생께서 북눈과 봉추 둘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것이라 했는데 나는 그 두 사람을 다 얻었다. 이제 이들을 양날개로 천하를 향해 달아오르리라. 젊은 범, 묵은 용. 조조는 주유가 죽자 총권을 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서량의 마등이 등 뒤에서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워 먼저 마등을 유인해서 제거하기로 했다. 조조가 폐하의 이름을 빌어 유비와 송건을 치자며 나를 부른다. 아버님을 불러들여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허도로 가서 틈을 봐 조조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마등은 5천의 서량병을 이끌고 허도로 향했다. 허도에 이른 마등은 조조가 있는 성박 20리쯤 되는 곳에 진을 쳤다. 우선 조조의 동정을 살피자. 승상의 명으로 공을 맞으러 왔소이다. 오황공 서량을 떠나올 때 가져온 좋은 술이 있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듭시다. 술자리가 익어갈 무렵 장군은 역적을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왔소이까? 지금 이 자는 내 속마음을 떠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역적한 솥밥을 먹을 줄은 몰랐소. 역적이라니 누굴 말씀하시오? 조조가 역적인 것을 정녕 모르신단 말씀이요? 공은 지난날 폐하께서 내리신 조서를 잊으신 게요. 그때 공은 동승 유비와 뜻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내일 조조가 서량군을 사열하러 성 밖으로 나올 것이요. 그때가 기회요. 그때 조조를 쳐 없앱시다. 입단속을 잘하시오. 쥐도 새도 몰라야 하오. 그러다 술에 취한 황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애첩 춘향에게 흘려버리고 말았다. 내일 조승상이 죽는데 무엇이? 승상이 죽다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소? 자기 매부가 그러던걸. 마등이란 사람과 합심해서 승상을 죽일 거래. 어딜 가 꼼짝 말고 있어.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황교의 처남인 묘택은 춘향가의 정이 눈이 어두워 매부인 황교를 조조에게 밀고 했다. 조훈과 허전은 성 밖의 군사를 매복시켜라. 하우연과 서황은 황교의 집안 사람을 모두 잡아들여라. 인생이 펴는 순간이다. 다음날 사열대엔 붉은 기가 세워져 있을 것이다. 조조가 저 죽을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역적 조조가 나온다. 놈들을 쳐라.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승상의 명으로 마등을 데려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와란 것 기어이 증인을 보여줘야겠구나. 제가 춘향이한테 매형의 모반을 들었습니다. 내가 입이 가벼운 네 놈을 믿다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구나. 두 역적을 베어라. 마등과 한규는 모반을 하여 죽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죄를 붙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 승상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춘향이를 아내로 삼기만 해주십시오. 너는 한낱 계집에 미쳐 매부를 죽인 놈이다. 너 같은 구더기를 살려서 어디에 쓰겠느냐. 노란한 계집과 함께 저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승상 살려주십시오. 승상 등을 가렵게 하던 마등이 제거되었다. 무엇이 두려우랴. 자, 이제 망설임 없이 적벽의 원한을 갚으러 가자. 소조는 30만 대방을 일으켜 그 칼끝을 송건에게로 맞추었다. 놀란 송건은 노숙을 시켜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조조가 대군을 끌고 내려오니 힘을 합쳐 대응합시다. 조조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소. 송건과 우리의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도 조조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계책으로 조조를 물리칠 수 있겠소. 마등의 큰아들 마초가 서량에 살아 있습니다. 부모의 원한을 갚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초에게 그를 보내 중원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조조가 평생 두려워한 것은 서량의 군사들입니다. 아버님, 작은 아버님, 내 반드시 조조 니놈의 간을 씹어주리라. 장군님, 유황수께서 사람을 시켜 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일찍이 장군의 부친과 더불어 폐하의 일조를 받고 역적 조조를 없애려 했소. 이제라도 함께 일어나 조조를 떨어뜨립시다. 당연히 유황숙의 뜻을 쫓으리다. 마초가 허도로 쳐들어가려 하자 마등의 형제였던 서량, 태수, 한수가 마초를 불렀다. 나는 네 아버지와 형제의 연을 맺었으니 내 마땅히 널 도우리라. 승상 장안성이 마초에게 함락되었다는 전갈입니다. 무엇이라? 아직 화근이 남아 뒷덜미를 잡고 늘어지는구나. 마초, 네 놈도 네 아비의 뒤를 따르게 해주마. 군사의 말말을 장안성으로 돌려라. 서량의 구슬이라더니 과연 마초는 야생마루구나. 내 이놈 내 폐하의 명을 받들어 송건을 혼내러 가는데 어째서 길을 막느냐.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내 너를 사로잡아 그 호기를 씹으리라. 애기 황간 집안의 후레자식 놈아. 멋이 이놈 승상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다니. 네 놈의 주둥아리를 찢어놓겠다. 역적놈에게 붙어 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붉은 점포 입은 놈이 조조다. 조조의 목을 베는 자는 10계급 특진이다. 와, 10계급 특진이면 장군. 수염 긴 놈이 조조다. 긴 수염을 잡아라. 수염 짧은 놈이 조조다. 수염 짧은 놈을 잡아라. 질긴 놈들. 우리 주인을 다치게 말라. 종이 여기 있다. 조조는 조은과 하우연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했다. 마초는 하우연의 칼을 받아라. 이때부터 조조는 마초와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몰렸다. 이 졸개들 알맹이를 따서 조조 할아비처럼 만들어주마. 마초는 접전 때마다 조조를 몰아붙였다. 연이어 깨지던 조조는 위화해서 궁지에 몰렸다. 조조놈아, 꼬리를 빼느냐? 배를 타고 걷는다. 화살을 쏘아 벌집을 만들어라.
승상이 마초에게 몰렸다. 과연 마초는 천하무적이다.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승상이 위험하다. 서량병을 유인해야겠다. 성문을 열고 말과 소를 내물어라. 이게 무슨 마소떼야? 야, 말을 잡아라. 이런 어디서 마소떼가 불거진 거냐? 이놈들 어딜 가느냐? 돌아오지 못해? 잡아라. 임자가 없다. 오늘 저녁은 고깃국이다.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모면했구나. 곱빚진 놈이 임자다. 자가용화 하나 마련했다. 이거 못나? 마소떼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소와 말을 풀어 적을 깬 사람이 누구인가? 원암 활렁으로 있는 정비입니다. 마침 들어왔습니다. 공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이요. 내 그대를 정군 고유로 삼으리다. 승상의 장수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상, 우리는 벌판에 진을 치고 있어 곧 닥쳐올 눈보라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토성을 삼아 추위를 막도록 하십시오. 추위에 우리가 강하다. 놈들이 토성을 쌓게 놔둘 수 없어. 흙벽을 짓밟아 버려라. 또 놈들이 나타났다. 갈수록 날은 추워지는데 놈들이 방해로 토성을 짓지 못하고 있다. 모래 흙이라 가볍게 마스러지고 맙니다. 승상, 어떤 노인이 토성을 세울 방도가 있다며 100개를 청합니다. 승상, 저는 종남산에 숨어 사는 누자백이란 늙은이에다. 누자백?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려두면 찬바람에 흙담이 꽁꽁 얼어 마초의 말발굽에도 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어리석은 이 조조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으아, 조조놈이 밤새 저런 거대한 토성을 쌓다니. 공격해라. 토성을 무너뜨리라. 꽁꽁 얼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놈 마초야, 네 놈이 회방을 놓았느냐? 나는 토성을 쌓고 말았다. 조조, 이놈, 나와서 내 창을 받아라. 피딱지도 떼지 못한 어린 놈아, 너는 내가 맞짱을 떠주마. 조무래기가 어딜 나서느냐? 허저더러 나와서 내게 한 수 배우라 일러라. 이놈아, 내가 바로 허저다. 오냐 허저인지 헛개비인지 겨뤄보자. 내 창을 100합이나 견디는 걸 보니 헛개비는 아니구나. 어린 놈이 입 한 번 걸구나. 마초 놈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 묻힐 땅도 없겠구나. 용과 범위로다. 마초의 용맹함이 여포가 살아온 것 같다. 에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을 없애고 말겠다. 마초를 빼면 적은 오합지졸이다. 쳐라. 오냐 저랑병의 매서움을 보여주마. 마초야, 어서 목을 내밀어라. 너 같은 조무래기와 다툴 짬이 없다. 목을 내놔라. 서량의 강병은 조조군을 압도했다. 오래 묵은 용이라 할 조조였으나 젊은 범 마초의 기세에 밀려 또다시 쫓기게 되었다.